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희 제품별 원가 계산 두 번째, 지난 시간에 개별 원가 계산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 원가 계산이랑 개별 원가 계산은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반드시 복습을 해 오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복습해가지고 오셨죠? 자, 해가지고 오셨으리라 믿고 교재 282페이지로 갈게요. 종합원가 계산의 개념 내서 첫 번째 줄 한번 볼게요.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대량 생산한다. 자,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하면 동일한 제품이라고 하니까 저희 동질로 생각하셔도 되죠. 동질의 제품을 대량 생산.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개별원가가 다품종 소량 생산이었거든요.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한 세 번째 줄 내려오시면은 원가의 요소의 구분은 재료비와 가공비로 단순화할 거래요. 그 다음에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를 할 거래요. 자, 원가를 집계하는데요. 공정별 원가 집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완성품 환산량을 기준으로, 자, 완성품 환산량, 일단은 지금 처음 들어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완성된 정도, 뭐가 완성이 됐냐?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100% 완성이 됐으니까 괜찮은데요. 제공품은 아직 저희가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그럼 기말 제공품의 완성된 정도를 완성품 환산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으로 배분함으로써 원가 계산을 단순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박스를 바로 볼게요. 그럼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차이. 개별이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이었으면 종합 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 저희 소품종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동종 제품의 대량 연속 생산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에서 세 번째 점 보시면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를 할 거고요. 개별 원가는 각 개별 작업별로, 세 번째 점에 각 개별 작업별로 원가 계산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에서 원가 계산이 상대적으로 정확하되죠. 하지만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고요. 반면에 종합 원가 계산은 좀 간편하고 경제적이에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원가 계산이 부정확하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 박스 세 번째 칸 정도 보시면 각 작업별로 저희 작성을 할 거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각 공정별로 작성을 할 거예요. 그 원가를 구분을 하는데 개별 원가 계산은 직접비냐 간접비냐 구분을 해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고 하면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를요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을 할 거예요. 가공비는 뭐죠?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가 가공비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접비와 간접비 구분은 불필요합니다. 283페이지 넘어오셔서 위에서 한 네 번째 줄 끝부분에 보시면 대체로 보이세요? 음영 표시되어 있는데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저희 분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재료비와 가공비가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 계산 시 완성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일단 재료는 투입 시점에 따라서 틀릴 거고요. 그래서 가공비라고 하면은 그 제품을 만드는데 가공된 정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가래떡을 만드는 회사이다 하면은요, 여기 방앗간 같은 데 가면 무슨 통에다가 쌀가루를 막 넣겠죠. 이 쌀가루가 원재료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쌀가루가 원재료이고, 가래떡이라고 했으니까 가래떡이 다 완성돼서 나오면은 얘가 제품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 잠깐 기계를 멈출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애들도 있을 거고 여기 빠져나오다가 제품을 좀 밑에다 그릴게요. 완성된 애는 제품인데요. 그게 아니라 기계에 반쯤 걸려있는 애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얘네가 이제 제공품에 해당이 되겠죠. 제공품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를 가공 정도는 원재료 투입된 거하고 틀릴 거예요. 원재료는 사실은 투입되는 그 시점에 다 들어간 걸로 생각하시고요. 가공된 정도는 얘는 50% 정도 완성이 됐다. 그러면은 한 50% 완성된 애로 판단을 할 거라서
원재료하고 그다음에 가공비 관련해서 그 완성도가 틀리니까 얘네를 구분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원가, 종합원가 계산의 종류 같은 거 나와 있는데 중간에 박스에 평균법, 선입선출법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뒤에 이제 문제를 푸시면 더 이해가 되시는데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과 단기 투입분의 원가가 비례적으로 기말 제공품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전기에 착수한 기초 제공품이 단기에 착수한 제품보다 먼저 생산된다고 가정을 하고 기초 제공품 원가를 먼저 완성품에 배분한 후에 단기 투입 원가를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원가가 기초 원가가 있겠죠. 기초 제공품에 대한 원가가 있을 거고요. 단기에 투입된 원가가 있을 거예요. 그죠? 단기 투입 원가가 있을 건데 평균법은 얘네를 구분하지 않고요. 단순하게 완성품하고 기말 제공품에 배분하는 게 평균법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원가를 평균 내서 우리 배분을 하겠다. 그게 평균법이고 선입선출법은 뭐냐면요.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죠. 기초, 완성품 중에서도 이쪽에 써드릴게요. 똑같이 기초 원가하고 단기 투입 원가가 있으면은 완성품이 있으면은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완성품이 있으면은 기초 제공품께 먼저 완성이 됐다고 보는 거죠. 기초 제공품이 먼저 완성이 됐으니까 기초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성품 원가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단기 투입 원가를 완성품이랑 기말을 나눠주는 게 그게 선입선출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문제풀이 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건데 개념은 그거예요. 원가를 전체를 평균 내서 그냥 단순하게 완성품이랑 기말 제공품에 배분을 할 건지 아니면 기초에 발생된 거는 기초께 먼저 선입선출이니까요. 먼저 투입된 게 먼저 완성됐다고 봐서요. 얘를 전체 다 완성품에 배분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에 투입된 것을 완성품이랑 기말 제공품에 배분하는 게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 밑에 보시면 평균법에 의한 경우와 선입선출법에 의한 경우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가 있으며 배분할 원가 금액이 달라지며 완성품 원가 등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284페이지 보시면 종합원가 계산의 절차 있죠. 처음에 물량의 흐름을 파악할 거예요. 물량의 흐름을 파악한다는 게 단기의 완성품이 몇 개이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몇 개인지 그 파악하는 게 물량의 흐름을 파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 계산을 하고 원가를 집계하고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고 원가를 배분을 할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지금 종합원가 계산을 처음 접하셨는데 제일 위에 있는 박스를 1번부터 5번까지 외우시는 게 아니죠.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이걸 강제로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푸시면서 자연스럽게 익히셔야 돼요. 그럼 물량의 흐름을 파악한다.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T 계정 그리셔서 파악을 하시면 편한데 얘가 제공품 T 계정이면 기초 제공품이 있겠죠. 기초가 있을 거고요. 단기 투입된 게 얼마 있을 거고요. 그러면 기말에 남아있는 제공품을 빼면 얘가 완성품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렇게 될 건데요. 제 완성품, 기말 제공품 이것을 파악하는 게 물량의 흐름 파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완성품이 얼마다 딱 주어지면 굳이 저희 물량 흐름을 파악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완성품이 몇 개인지 기말 제공품이 몇 개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그때는 물량의 흐름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해야 된대요. 자,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기말 제공품의 완성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까 떡이 다 만들어진 거는 얘는 완성도가 100% 완성이 된 거죠. 그런데 미완성된 애들한테도 원가 배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지금 얘가 50% 완성이 됐다. 그럼 얘는 50% 완성된 걸로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뭐 예제 쭉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도 일단은 완성품 환산량, 가공 정도를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하는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뒤에 문제풀이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285페이지 넘어가셔서 제가 중간중간 안 읽고 넘어간 거는 여러분도 안 보셔도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285페이지 가셔서 자,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요. 동그라미 1번에 재료비부터 보이시죠? 일반적으로 공정의 착수 시점, 공정 초에 투입이 되거나 아니면은 중간 시점에 전량 투입된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저희 투입 시점을 통과한 제공품의 재료비는 완성도가 100%겠죠? 이 기간만 이렇게 쭉 공정이 있으면 여기가 0%부터 100%였다고 하면 재료를 초에 투입한대요. 재료를. 그러면 기말 제공품이든 어쨌든 완성된 완성품이든 이 시점만 지나면 저희 100% 다 완성된 걸 거예요. 중간에 만약에 50% 시점에 투입한다고 하면 이 시점에 투입한다고 하면은 여기만 거치면은 다 100% 재료에 대해서는 다 100%가 반영이 된 거겠죠. 근데 가공비는요. 전 공정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만드는 작업반이 있으면은 저희가 한 50% 완성됐으면은 가공비도 50% 정도 투입이 된 거죠. 얘가 한 80% 완성됐으면은 가공비도 80% 정도 투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 공정에서 균등하게 발생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전 공정비. 전이라는 게 앞전자거든요. 앞 공정에서 완성돼서 넘어온 걸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1공정, 2공정이 있으면 2공정 입장에서 보면요. 얘가 전 공정이겠죠. 전 공정. 그러면 여기서 저희 공정별 원가, 공정별로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얘가 다 완성돼서 일로 넘어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업무가 끝나지 않았는데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로 넘어올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 공정 원가는요. 다 100%로 생각하시면 돼요. 100% 완성돼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전 공정비는 한 두 번째 줄에 100% 투입하는 것과 동일하게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한다. 다 100% 투입돼서 완성돼서 넘어온 걸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배분할 원가를 요약할 건데 평균법은 기초제공품 원가나 아니면 단기 발생 원가를 평균 낼 거라고 하니까 다 합쳐서 원가를 집계할 거고요. 선입선출법은 기초제공품 포함된 원가는 완성품으로 모두 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위당 평균 계산을 할 때 교재 보시면은요. 단기 발생 원가만 요약한대요. 그리고 기초제공품 원가는 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다 완성품으로 보낼 거니까 더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원가가 계산이 되면은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주셔서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완성품과 기말제공품 원가를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글로 보니까 어려우시죠? 그래서 바로 사례 문제 287페이지 사례를 통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어떻게 계산하고 단위당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고 그런 부분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287페이지 사례 문제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고 나서 저 수업 들으고 제 수업 듣고 나시고요. 수업 끝나시고 복습을 하실 때 눈으로 보지 마세요. 반드시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 사례 평균법에 의해서 기말제공품, 완성품 원가를 계산을 하라. 자, 기초제공품, 단기 투입량, 기말제공품만 줬고요. 저희 완성품 수량이 얼마인지 안 줬으니까 첫 번째 물량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겠죠. 물량의 흐름이라는 게 완성품이 몇 개이고 기말제공품이 몇 개이고를 파악하셔야 되니까 자, 기초가 몇 개였냐면요. 기초가 1000개, 아니 10,000개. 단기에 투입된 게 몇 개인가 봤더니요. 투입량이 7만 개래요. 그리고 기말이 주어졌죠. 기말이 몇 개인가 봤더니 2만 개. 그러면 완성품이 반대로 하면은 완성품이 몇 개죠? 완성품은 6만 개가 완성품이 될 겁니다. 얘네 합계 맞춰야 되니까 8만 개, 8만 개 하시면은 완성품은 6만 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2만 개가 됐을 거예요. 자, 기말 제공품의 진척도가 25%라고 하니까 얘는 한 25% 정도 완성이 됐는데 지금 원가 계산을 하나 봐요. 기계를 멈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셔야 될 게 완성품 환산량 계산을 하셔야 되죠. 환산량을 계산을 하시는데요.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료는 공사 착수 시점에 전량 투입됐대요. 자, 그러면 저희 크게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눠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평균법이니까 기초제공품, 뭐 단기